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존경해야 할 모든 어르신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나면서 피해 주민들이 주거 안정과 피해 보상금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밝힐 성화가 경주 토암산과 김천 직지사 삼형대사공원에서 각각 체화됐습니다. 체화된 성화는 개회식이 열리는 9일 점화됩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폭행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셨을 텐데요. 전국의 많은 기관에서도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해야 할 모든 어르신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저마다 가슴에 꽃을 달고 한자리에 모이니 마치 꽃밭처럼 화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마련한 행사장에는 어르신들의 웃음이 가득합니다. 와서 보니까 재밌고 좋습니다. 아들 같아요. 딸 같고 아들 같으니까 맹 아들이 먼 데서도 모아도 여기서 반겨주네요.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잘 없는 요즘. 휴일이 아니면 찾아오기 힘든 자녀들 대신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마련돼 적적함을 달래줍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뭐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베풀어 주니까 참 각 기관에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예. 젊은 층이 많이 즐기는 네컷 사진도 촬영해 봅니다. 다양한 소품을 착용하고 밝게 웃으며 행복한 하루의 추억을 남깁니다. 한편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체험 행사와 재능 기부도 펼쳐집니다. 구슬을 엮어 예쁜 팔찌도 직접 만들어보고 지역의 대학생들이 마련한 네일아트 부스에서 손톱도 곱게 물들여봅니다. 행사를 마련한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네일아트 해드리러 왔어요. 어버이날 맞이해서. 근데 할머니분들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이 밖에도 건강 상식을 높여주는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충분히 챙기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소외되시는 분들도 있고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도 되지만 저희가 이제 지역의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채워진 어버이날. 각 가정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노력도 가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도청 동락관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기념식에 앞서 참석한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며 경로 효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효를 실천한 효행자 15명과 자녀 양육에 모범적인 장한어버이 6명, 유공공무원 8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어버이날 행사는 다시 피는 희망의 숲, 어버이의 품처럼이라는 주제로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어버이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청송군민으로 구성된 청송 산불 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2일에 이어 8일 오전 또다시 청송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산불이 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과 지원이 더디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청송군청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달 경북 북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 구성된 청송산불 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산불에 삶의 터전을 잃은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군청에 모인 겁니다.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행하지 않고 전부 다 정부로 다 떠미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무를 좀 더 확고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산불 피해보상 비대위가 요구하는 건 크게 20가지. 피해보상 재원 확보 방안 발표, 여름철 산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제대로 된 피해 조사, 그리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 임원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대책 등입니다.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동, 영양, 영덕 피해 주민들도 참가해 집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고 송이산 또 진돗개를 한 200마리 그 제대로 된 것만 키우고 이 국가를 이제는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수준밖에 안 되냐고 이 농민들이 전부 피해 본 분들이 수저 하나 못 챙기고 그냥 양말도 못 신고 나왔습니다. 청송군은 피해 주민에 공감하면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및 상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군비로 18억 규모의 생활 지원금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중소형 농업기계 한 3천만 이하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586대인데 청송산불 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송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가 항의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밝힐 성화가 경주 토암산과 김천 직지사 삼형대사 공원에서 각각 채화됐습니다. 경주시와 김천시는 성화 채화에 앞서 보유제를 열고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북도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토암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삼형대사 공원에서 채화된 성화와 합쳐진 후 김천시청에 임시 안치되었다가 개회식이 열리는 9일 김천 종합운동장에 성화대에 점화돼 대회 기간 동안 도민의 열정과 화합을 상징하게 됩니다. 한편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김천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경북소방본부가 119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42건으로 지난달에만 3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보호장비 확대, 구급차 CCTV 설치 확대 등 구급대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감경 없이 처벌됩니다. 이어서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을 통해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6,400만 원, 현대자동차 대리점협회 2,567만 4천 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동지역협의회 1,200만 원, 재난대응봉사회 경북지사협의회 120만 원, 동성환경산업에서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장애인 주간이용시설협회 2,210만 8천 원, 서울의료 전국대리점협의회 2천만 원, 안동성소병원 3천만 원, 주식회사 대원석유 2천만 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00만 원,
충청남도 청양군 직원 491명 1,122만 원, 광주광역시 의사회에서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지원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로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 부산물의 수거 처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 최건 의원은 최근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미리 인터뷰에서 대구 동구의회 최건 의원을 만났습니다. 네. 영농 폐기물은 농사를 지으면 발생하는 부산물로 적절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과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대구에서는 2022년 기준 영농 폐기물 중 폐비닐이 약 1,500톤, 폐농약 용기 17만여 개가 배출되고 있지만 재활용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실정이고 개인이 부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곳곳에 방치하기나 불법 소각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거나 산불 같은 추가 사고로 농가와 주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농가 경영 안전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조례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농 폐기물의 처리와 기반 시설의 확충, 영농 폐기물 배출 수거 처리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수거 보상비 지급, 관련 시설 운영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은 수거, 처리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폐기물 배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영농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동구에는 영농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집화장이 없어서 임시 집화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영농 폐기물 수거 사업의 대상이 되는 5톤에 미치지 못하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거 보상비 지급, 영농 폐기물의 집화장 확충, 재활용 처리 시설을 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한국환경공단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영농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동구는 도농복합 도시로 농가 경영 안전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영농 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와 처리를 위한 방안을 지난 제3월 27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언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7일 밤 11시 8분쯤 경주시 남서쪽 17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저녁 7시 55분쯤에도 같은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위치는 지난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인근 지역으로 진앙은 북위 35.77도, 동경 129.07도이고 발생 깊이는 각각 16km와 15km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